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팀장 이남숙입니다. 팀장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하반기에 다시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서울시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서 8월에 신청 공모를 통해서 약 2만 2천 명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 소재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연령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고요. 청년 1인 가구는 저희가 독립생계 개념으로 보아서 형제 자매, 그다음에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에는 저희가 2인 가구라도 청년 1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세대원에 청년이 아닌 부모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청년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상 동거인, 그러니까 말씀하신 친구나 형제는 신청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만약에 쉐어하우스, 투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한 분만 신청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른 분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신청 접수에 관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0일 화요일 날 10시부터 시작되고요. 8월 19일 날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서울 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 도중이라도 8월 19일 오후 6시가 되면 시스템이 닫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주소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청년의 연령입니다. 청년의 연령은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1981년도 8월 11일생부터 2002년 8월 10일생까지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거주 요건입니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해당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월세 환산율 2.5%를 적용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만 원을 환산할 경우에 월세 2만 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2만 원인 거주자는 합산하면 70만 원 정도니까 신청이 가능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증금 4천만 원은 계산하면 8만 원이고 그래서 월세 62만 원을 합치면 7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거주자는 어떻게 되나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이 월세 2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은 월세 6만 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월세 71만 원에 해당되어 아쉽게도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즉 부모나 친구가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미리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제외 대상은 누구인지도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이 지방에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자입니다.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과세 표준액,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이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소득 기준이 150% 이하로 상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신청인들이 미리 준비할 건 없나요? 네, 소득 요건에 대한 저희가 적절성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즉 저희가 8월 10일 날 접수를 하기 때문에 21년도 5월부터 7월 중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번 신청 모집 공고문에 이제 게재된 보건복지부의 소득 판정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서 본인이 건강보험료가 신청 기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혹시 오류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요청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다음은 신청인들이 가장 궁금한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22,000명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을 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구간별 배정 인원은 어떻게 나누신 건가요? 네, 선정 구간은 저희가 임차 보증금과 월세액 그리고 소득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120% 이하 대상자의 적체된 인원이 약 한 2만여 명 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1에서 3구간에 저희가 약 19,000명을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4구간에 이번에 상향한 150% 이하를 일부 포함하여 3,000명을 4구간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간별 배정 인원은 상반기 구간별 신청 분포도를 저희가 고려하였고요. 주거 여건이 낮은 1, 2구간이라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였습니다. 네, 구간별 선정 기준은 좌측의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에 대한 설명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4개 구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구간입니다.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이하의 월세 4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은 120% 이하이고요. 저희가 선정 인원은 9,000명입니다. 2구간은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이고요. 선정 인원은 6,000명입니다. 3구간입니다. 임차 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구간은 저희가 4,000명을 배정했고요. 1에서 3구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 이하만 해당됩니다. 4구간입니다. 4구간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월세 환산액을, 전월세 환산액을 고려를 해서 70만 원까지도 이 구간에 해당되겠습니다. 모두 3,000명이 해당됩니다. 네, 구간별 미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구간별 미달이 된다면 다음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1구간에서 2,000명이 부족한 7,000명만 신청하였다면 다음 2구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2,000명을 더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확정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상 형제 자매나 동거인이 있으시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네, 주민등록 뒷번호를 모두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고요. 가급적 PDF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소유주는 아니나 임대사업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시원의 경우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 안 하는데 무엇을 제출하면 좋을까요? 네, 고시원에서는 대신에 입실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 확인서하고 고시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심사 및 선정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청 및 소득 요건 심사와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주거포털의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회를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심사에서 신청 자격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그리고 소득 기준 150% 이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정 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 120% 이하가 된 경우 또는 공단에서 조정은 안 되었지만 충분한 이유 있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신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면 될까요? 네, 심사 결과 발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하게 됩니다. 향후에 저희가 소명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 상세하게 저희가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7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서울주거포털에서 지원금 수령 계좌를 등록하고 8월 이후에 신청인 명의로 납부한 월세 이체증 사본을 첨부하여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월세 이체증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원금은 매월 청구하고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월세 이체증은 월세를 이체하고 은행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증을 받으시는 겁니다. 즉 계좌 이체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저희가 격월로 청구하고 그리고 격월로 지급합니다. 즉 10월에 첫 지급을 하고 나서 12월 그리고 22년도 2월, 4월, 6월 그렇게 총 5회 지원하게 됩니다. 월세 이체증은 첫 해만 첨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월세 이체증 없이 청구 등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금 부정수급의 경우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하시나요? 저희가 월세 지원 대상자가 계속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사를 가시면 꼭 주소 변경 등록을 하셔야겠네요. 만약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 당시보다 거주 요건이 상향하여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70만 원 이상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요. 네, 저희가 신청 당시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상향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이 된다면 신청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을까요? 네, 지원금 수령 이후에는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거나 주택 소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신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지원 중지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주소 이전 및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변경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청년 월세 지원은 신청 접수, 심사 결과 확인, 급여 청구, 이의 신청 등 모든 진행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란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청년 월세 지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남숙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만 2천 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오는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접수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온라인 상담 창구 혹은 1833-2030 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감사합니다.